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식량 관리를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어디에서 수입하고 또 동향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주요 곡물 수입국은 어느 나라인가? 출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작물 중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윗이죠. 밀입니다. 이 밀은 미국에서 약 한 37% 정도 되죠.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28% 정도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11.2, 중국의 10, 캐나다 9.8, 기타 국에서 4.4%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이 밀은 우리가 수입량을 볼 때 작업률이 먼저 얘기를 해보면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5에서 0.7%. 나머지 99.3에서 5%, 99.5%는 전부 수입에 의존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국민 1인당 어느 정도를 소비하느냐면 34kg per year, 1년에 인당 per person이죠. 한 사람당 약 34kg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이것이 거의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4, 1인당 우리 5천만 인구죠, 그죠? 자, 5천만 인구에 34kg 라고 하면은 톤으로 하면 얼마죠? 0.03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떼고 없애고 그죠? 3, 5, 15, 0. 그 다음에 천만, 억, 10억, 15억 톤. 이 동그라미 계속 하나 잘못 뗐을 거예요. 150, 15억 톤이죠. 톤으로 하니까 10, 자, 천만, 억, 10억, 그러니까 15억 톤. 이 계산이 잘못됐네. 한번 지워서 여러분들 공부할 겸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확하게. 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입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0, 없어. 이걸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변하고.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다. 맞죠? 그러면 1인당 몇 킬로? 34킬로. 머리 아프니까 30kg 수입을 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5천만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죠. 그죠? 그 다음에 3호 15가 되죠. 그죠? 1호.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자 여기 그 다음 칸마가 여기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니까 1억 5천만 1억 5천만 킬로죠. 그죠? 킬로그램. 킬로그램을 톤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톤으로 바꾸면 동그라미를 자릿수를 3개를 없애 주면 되겠죠. 그러면 톤은 얼마냐? 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5만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밀가루가 15만 톤 per 1년에 이어가 되더라 하는 거죠. 15만 톤의 밀을 수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산이 잘못됐네요. 왜? 내가 알기로 150만 톤에서 180만 톤이거든. 그러면 뭔가 자릿수가 빠졌다.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뭔가 동그라미 숫자가 하나 잘못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시면 옵스
흐름을 알고 계시면 이것도 색깔도 한번 바꿔봅시다. 청색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5천만 맞죠? 왜냐하면 여기 천, 그 다음 100만, 천만, 5천만이죠. 곱하기 1인당 1년에 34kg더라. 뭐 30으로 일단 잡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여기 3, 5, 15 곱하면 15 이렇게 되죠. 이게 분명히 맞았는데 그러면 톤으로 바꾸니까 이 동그라미 세 개를 떼더라. 그죠? 그러면 지금 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점 찍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오죠. 그러니까 세 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남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일. 딱, 딱. 그럼 얼마요? 150만 톤이죠. 예. 얼마 동안? per year.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뭐 밀의 양이 150만 톤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잘 알고 있으면 계산이 좀 잘못되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황하시면 집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이것도 지우고 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으로 환산 한번 해볼까요? 실제 우리가 이제 150만 톤, 옵스 이게 아니고 150만 톤 칼라가 이걸 왜 바뀌었나? 칼라가 멋지네 그죠? 150만 톤이다. 곱하기 1톤에 밀 1kg에 여러분들 한 600원 내지 700원 정도에 사실은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600 머리 아프니까 1000원을 합니다. 1000원을 조금 올려서 1000원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이 톤에 하면은 동그라미가 얼마 3개 더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톤에 100만 원 정도 되죠. 한 뭐 70만 원 정도 되지만은 100만 원이니까 동그라미 몇 개 더 붙는다? 1톤에 100만 원이니까 동그라미 6개를 더 붙여줘야 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오면은 여기 100만, 여기는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한 700원 정도로 치면은 한 1조 2천억 되겠죠. 1조 2천억 정도의 밀을 밀가루 상태로 오는 것도 있고 통밀 상태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1조 이상을 우리가 밀 수입하는 데 선다 이 말이죠.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 못 해보셨죠? 그죠? 1조 2천억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 이 밀은 어디에 쓰입니까? 주로 뭡니까? 빵, 국수, 라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뭐 국수, 라면 이것은 면류 이렇게 그죠? 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보면 밀가루를 가지고 뭐 파스타도 뭐 다 면류죠. 이런 것들을 전체 이제 시장을 규모로 보면은 밀을 가지고 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약 한 3억, 3억이 3조 시장이 됩니다. 3조 시장. 많게는 5조 시장까지도 커질 수가 있겠죠. 왜? 빵은 일반적으로 밀가루를 우리가 원료로 수입하지만 이거의 한 5배 내지 6배 정도로 가공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 재밌죠, 그죠? 그러면 이제 펜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펜으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에서 우리가 한 1조 2천억 시장을 해서 한 40%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하면 거의 얼마입니까? 한 4천억 정도
를 어디서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을 한번 가볼까요? 콩을 가면 그 콩은 대두라고 합니다. 그죠? 큰 콩 해서 미국에서 주로 65% 거의 수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디냐예요? 브라질, 남미죠, 그죠? 남미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는 한 8% 정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콩 하면 쓰이는 게 된장 만들고 두부 만드는데 쓰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그 배지밀 아시죠? 그 다음에 콩기름, 여러분 식용유 중에 명절이 다가오면은 명절 때 엄마가 쓰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쓰실 수도 있죠. 콩기름이라고 있어요. 콩기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된장 두부용으로 많이 쓰지만 어, 미국만 해도 저 기름콩이 있어요. 기름 전용.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콩이라고 하면 단백질이 한 40%에서 45%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일반적인데 이 미국의 콩은 어떻게 지금 개발되느냐 이게 다 소비가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니까 기름 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즙을 쫙 짜면은 몇 프로 가열해서 짜야 되겠죠. 당연히 참기름 짜듯이 짜면은 기름이 60%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콩을 만들었다는 거죠. 콩 속에 기름이 어떻게 보면 줄줄줄줄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름 소비량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품종을 만들게 되면 뭘 목표로 하느냐, 기름콩이냐, 단백질콩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콩은 미국에서 65%, 브라질에서 26%, 중국에서 한 8.4%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여름철에 즐겨 먹는 옥수수. 근데 여기 옥수수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먹는 옥수수, 우리가 바로 식용으로 하는 식용 옥수수가 아니고 전부 뭐냐면 소, 말, 돼지, 닭이 먹는 사료용입니다. 이 가축 사료용이죠, 그죠? 사료용으로 주로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어디에서 수입을 하느냐? 이게 뭡니까? 미국이죠. 45%, 중국 42% 정도. 그 다음 브라질이 8.6%. 여기 가만히 보니까 미, 중 어디입니까? 또 브라질입니다. 여기도 미, 중, 여기는 브라질은 밀은 없으니까 호주에서 생산하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 미, 버, 중. 여기도 미, 버, 중버, 뭐 중버나 버중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수입하는 게 상위 3개국의 밀은 78, 6%, 대두는 99%, 거의 100%죠. 콩, 옥수수는 95% 정도가 거의 이 3개국에 걸쳐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자세히 내려다보면 이게 이제 집중화되어 있다는 집중화. 농산물 생산이 곡물, 작물 그 품목별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미국 하면은 모든 농산물이 식량으로 쓰는 거, 가축이든 또 우리가 직접 먹는 거든 또 일반적으로 가공을 하든 간에 가장 이 농산물이 풍부한 국가가 미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곡물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라이스 있죠, 쌀은 우리가 작업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적으로 한 년간 한 40만 톤은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 수입량, 소위
MA 이제 물량으로 우리 생산량의 한 10% 정도는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합니다만 실제 이제 라이스 빼고 거의 모든 작물에 있어서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한국 수입 곡물 중 곡물 메이저 비용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입의 국은 이렇게 거의 3, 4개국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이제 2003년에서 8년 도입되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곡물 메이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카길, ADM, 번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LDC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네 개 곡물 메이저 컴퍼니 회사라고 합니다. 그냥 뭐 4대 곡물 메이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밀이 한 47%, 대두가 한 46, 옥수수가 62%이 네 개 곡물 메이저 회사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분지가 2.4% 해놨는데 요거는 요거죠. 이 붉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청색은 잘 안 보입니다. 이 카길이 있지 한 9%, 그 다음 많은 게 ADM, 그 다음 일본계 이제 곡물 메이저 회사가 있고 기타 작은 회사들이 한 38% 되고 본지라는 회사가 한 2.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밀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뭐 밀하면 카길에서 주로 다룬다. 그 다음에 콩 하면은 뭐냐면 일본계에서 한 52%, 그 다음 카길이 28, ADM, LDC, 그 다음 분지 이렇게 한 1.9% 정도 되더라 하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옥수수로 보면은 이 카길이 333입니다. 그죠? 33.3%, ADM 18.1, 일본계 10.8, 그 다음에 분지가 7.3, LDC가 3.7, 기타가 27% 정도 된다.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이 4대 곡물 카길, ADM, 분지, LDC가 전체 그 밀의 경우는 40.7%, 대두 46%, 옥수수 65%를 수입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그리고 유럽 기타 등등의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농산물을 외국에서 여기 보시죠 우리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이렇게 좁죠. 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천만 헥타르예요. 헥타르. 천만 헥타르 개념은 다시 보면 이 헥타르 개념부터 잡으면 가로 세로 100m 정방향일 때 100m이니까 만 제곱미터죠, 그죠? 예, 만 제곱미터짜리가 몇 개? 천만 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남한만 보면 그러면 이 천만 개 있는 중에 농경지가 약 한 170만 헥타르 한 17% 정도 되죠. 전체 면적에 산이 64%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적은 건 아닙니다만 이 면적 170만 헥타르는 그 미국의 한 주에 미국은 대체로 산이 크게 그렇게 우리처럼 산지가 뭐 60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되죠. 그러면 거의 다 뭡니까? 농경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상황이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기술입니다. 기술.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의 이제 원료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져왔다 하면 이 원료를 특수 가공을 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뭡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진 게 머리밖에 없다, 그죠? 자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듀케이션,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길만이 또 연구하는 길만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미래를 밝게 한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See you next time.